선물은 이젤이야 뭐 아빠는 너에게 뭐 아이패드를 줄 테니까 데이비드 호크니처럼 그려봐 이런 거는 저는 좀 과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들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다양한 작업들을 하고 있는 이광호입니다. 그리고 도현, 도화, 도희 세 아이의 아빠입니다. 아모레 퍼시픽 용산 본사 로비에 가시면 앉을 수 있는 벤치랑 양쪽에 있는 오설록 티하우스의 작업들이 제가 만든 거고요. 그리고 뭐 엔트러사이트 인테리어라든지 가구들 이런 것들을 기획을 했기 때문에 가시면 단순히 보는 것만 아니라 앉아 볼 수도 있고 뭐 사용해 볼 수도 있어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호텔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있고 대부분은 근데 개인 공간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걸 보기는 쉽지 않고 공공장소로는 그 뉴욕에 있는 호텔 로비에 설치되어 있기도 하고요. 어떤 뭐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시작한 건 아니고 조명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재료들이 전기, 전선, 전구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만으로 해볼 수 있는 작업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졸업 전시를 위해서 만들었던 작업이 사람들이 그냥 흥미롭게 봐줬던 것 같아요. 정말 운 좋게 해외에도 소개가 되고 해외 갤러리랑 일도 하게 되면서 이쪽으로 더 많은 작업들, 다양한 시도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 그린 그림이랑 조그만하게 만든 것들은 제가 계속 그냥 모아놓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액자를 먼저 해놓는 그림들은 저희 작업실에 걸어 놓으면 잘 어울릴 것 같은 것들로 이렇게 우선순위를 두는데 그 우선순위는 저렇게 글들이 막 써 있다거나 아이들 글씨체가 나이대마다 바뀌거든요. 그런 것들 볼 수 있는 요소들 그리고 그림 스타일이 좀 특별하거나 재밌거나 이런 것들 위주로 좀 제가 이렇게 벽에 걸어 놓긴 했어요. 아빠가 엄마가 이런 직업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시간을 쓸 수 있다라는 얘기는 가끔 하거든요. 근데 그게 뭐 저희가 아이들한테 엄마 아빠가 이런 직업이었는데 너네들은 오늘 어땠어? 라고 묻는다든지 어떤 영향을 주었니? 이런 어떤 그런 대화 같은 건 뭐 일부러 안 나눈다라기보다 그냥 그런 거 자체가 뭐 딱히 저희한테 대단한 영향을 주고 있고 너네들이 이렇기 때문에 너네들은 되게 특별한 아이들일 수밖에 없어라는 어떤 그런 걸로 몰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아이들이랑 집에서 실뜨기 하거든요. 그런 거는 재밌는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 어렸을 때도 했던 그 놀이가 여전히 지금도 하고 있는 게 전 신기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도 나중에 이렇게 나중에 커서 또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 아빠랑 놀았던 그런 것들도 기억이 날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거는 거의 없어요. 아이들이 보통 어른들도 한 달 동안 저희 작업실에서 인턴들도 익숙해진 다음에 막 만드는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도 쉽게 짤 수 있어요. 이거는 진짜 뭐 밥 아저씨 같은 느낌인 거잖아요. 전 딱히 없어요. 예전에는 이제 저도 같이 막 그려주고 그랬었는데 부모가 그려주면 부모들의 그림이 훨씬 더 잘 그린 걸 보고 나는 못 그려 아니면 계속 어떻게 보면 뭐 아빠나 엄마한테 그려달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좀 의지를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서 잘 그리는 거를 그림을 손 안 대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려봐 이렇게 되거든요. 그냥 뭐 그림이나 뭘 만들 때 이렇게 딱히 저희가 어떤 뭐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마음대로 그려봐 그냥 자신 있게 그려봐 뭐 아무거나 그려도 다 괜찮아 라는 얘기는 하긴 해요. 못 그려도 된다가 아니라 아무거나 그려도 상관없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런 것도 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다루던 재료나 이런 것들 보면 재료가 풍부하거나 뭐 이렇게 환경이 아주 좋거나 그러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그 환경에서 있었던 걸 가지고 그 상황에 맞게 뭘 다루는 것들 표현하는 게 저도 그런 걸 보는 게 재밌지. 오늘은 뭐 과슈야 오늘은 아빠가
오이를 가지고 와봤어요. 뭐 그런 것들이 저는 아이들한테 어떤 창의력을 이끌어주고 그러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거보다는 그냥 자연스러웠으면 좋겠어요. 바다 가가지고 뭐 미역 가지고 와서 애들이 막 놀고 돌 가져와서 놀고 바다를 낮게 이렇게 밑으로 다니면서 특이한 걸 발견해서 이거는 뭐 물풍선 같으니까 물풍선이야 뭐 그런 것들이 저는 더 재밌더라고요. 저도 기대한 답변이 항상 아닐 거라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로 그래가지고 저희가 컨셉을 잡은 게 자연으로 가자인 거죠. 진짜로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것들을 줘보자가 된 거죠. 될 수 있으면 그런 성별에서 오는 고정적인 그런 행동이나 어떤 생각들을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벗어나게끔 아이들을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뭐 그렇게 키운다라기보다는 아이들을 대할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자유를 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저희도 첫째가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긴 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저희가 요구해서 되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를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알게 되기도 했었고, 저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기대를 아이들한테 이렇게 강요하는 것 자체도 또 아이들한테 스트레스를 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아들 딸이기 때문에 행동이나 똑같아요. 그냥 오빠들이랑 똑같이 노는데 저나 저희 아내나 그런 것들이 되게 더 이쁘더라고요. 그냥 진짜 되게 과격하고 뭐 터프하고 그렇게 놀거든요. 저희 딸이 이제 나중에 컸을 때 되게 멋있는 여자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특별히 바쁘지 않으면 거의 그냥 9시 출근, 6시 퇴근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런 패턴으로 생활을 해서 그런지 제가 바쁘다고 해서 육아에 대해서 소홀히 하거나 그러진 않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됐었을 때 동시에 책임감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느끼고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저희 아내랑 같이 육아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저도 노는 거, 뭐 술 마시는 거 이런 거 좋아해서 만약에 결혼을 안 하거나 아니면 결혼을 했더라도 아이가 없었으면 엄청 뭐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직업을 이제 제가 오해하면서 나는 예술가야라는 어떤 작가병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긴 해요. 애들 크는 거 보이고 뭐 삶이 나아지고 있다라는 게 보일 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열심히 했구나라는 게 보이니까, 그게 아니었으면 겉으로 보이는 멋은 엄청 저도 부렸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저도 진짜 뭐 아빠에다가 제가 뭐 그냥 전 편하거든요. 제가 살고 싶은 삶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일찍 설정하게끔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아이가 없으면 뭐 자유롭긴 하겠지만 또 이런 것들이 늦어지는 거잖아요. 교양 있게 살자. 그거 얘기해야지. 교양 있게 살자. 저희 강아지한테도 요구하거든요. 교양 있게 좀. 그 교양 자체가 이제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그런 거예요. 나도 중요하지만 상대방들도 상대방의 생각, 그리고 나랑 다르게 또 이렇게 존중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뜻에서 교양 있게 살자라는 어떤 농담을 하는 거거든요. 어떤 상황이 그렇게 농담처럼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뜻에서 뭐 가운 아닌 가운처럼 지금 집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보여주진 않아요. 저희가 보여주진 않고 애들이 이제 찾아서 볼 나이가 되기도 했고, 다양한 컨텐츠가 있는데 이렇게 그런 정신없는 진행 자체는 못 보게 해요. 그래서 다른 대안으로 다른 걸 볼 수 있기는 하는데, 그리고 밥 먹을 때나 뭐 어디 갔었을 때 주지 않고요. 될 수 있으면 밥 먹을 땐 저희 무조건 대화하고 보면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 했었어가지고, 유튜브는 뭐 어쩔 수 없긴 한 것 같아요. 그걸 뭐 안 보게 할 수는 없고 제대로 좀 찾아서 봤으면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저희가 바라는 건 아이들이 관심사가 더 깊어졌으면 하는 거죠. 요만큼만 찾아서 그냥 보는 것보다 찾고 하면 되게 깊은 내용으로 가버리잖아요, 유튜브도. 그렇게 저는 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아이들한테도. 유튜브로 뮤직비디오를 되게 많이 봐요, 아이들이. 그리고 아이들 때문에 저희들도 뭐 BTS는 아이들 때문에 저희도 좋아진 거거든요. 저도 BTS 노래가 나오면 저희 아들한테 뭐 문자로 유튜브 이렇게 보내주고, 이번에 곡 새로 나왔다고 그러고 그 콜드플레이랑 나온 것도 먼저 보여주고 들어보라고 한 거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유튜브가 또 좋은 역할을 하는 거죠. 요즘에 느끼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이 뭔가 한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대단한 거였잖아요. 근데 아이들한테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BTS랑 콜드플레이랑 한 게 뭐 막 이런 거죠. 오히려 댓글들도 뭐 웃긴 댓글이긴 하지만 콜드플레이 많이 컸다, BTS랑 협업하고. 네, 이게 사실 아이들한테는 그게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에서 이렇게 된 게 자연스러운 느낌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애들한테는 분명히 더 많은 어떤 길이, 대단한 것들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 기대도 되고. 물론 MZ세대는 뭐고 뭐 메타버스는 이해가 아니라 그냥 정말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저희가 이해하려고 하면 그땐 이미 늦은 거고, 이해했었을 때 분명히 잘못 이해하는 부분도 생길 거고, 그냥 가까이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아빠랑 이야기하고 아빠랑 뭐 맛있는 걸 먹고 그런 것들이 되게 자연스러운 어떤 경험들, 추억들, 이런 거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빠가 하는 이런 일에 대해서도 뭐 특별하다 이런 거보다는 우리 아빠는 이런 일을 했어, 그리고 아빠가 하는 일도 되게 재밌는 일이야 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느껴줬으면 하는 바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는 게으른 아빠지만 또 동시에 노력하는 아빠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도 다양한 곳에서 훌륭한 아빠들이 아이들이랑 어떤 삶을 사는지 볼 기회들이 많거든요.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노력들, 그리고 눈높이에 맞춰서 행동하는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제가 이렇게 쉽게 따라하지 못하고 또 흉내내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난 좀 게으르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 동시에 이렇게 작은 부분에서도 조금 노력해서 그 아빠들만큼은 아니지만 제가 해볼 수 있는 어떤 부분에서는 달라져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